투자 유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DNA는 그 대표님들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제 관점이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투자자의 관점 같은 경우는 5가지 이제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성, 수익성, 기술력, 노하우, 경영자, 재무 상태인데 사실 이 용어들을 딱 봤을 때 대표님들이 느끼시는 감정은 좀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그 Q&A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들 머릿속에서 어떤 기준점을 갖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될지가 명료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요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요소들을 잘 녹인 어떤 피칭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이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기업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하는 투자 금액은 이 정도이고 그 투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스케일을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진행되실 어떤 투자의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피칭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미팅을 하고 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치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VC 하우스에서 가치 평가를 매겨서 대표님한테 역으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콜을 하시면 이제 실제 투자 실행이 되는 거고 사업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 회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이 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4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PO랑 M&A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신주 투자가 들어왔을 때 구주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분들이 자금 회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은 어떤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의 흐름 자체가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제가 그 정의를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성을 이제 만약에 그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우스들에서 이거 시장성이 어떻게 되나요? 시장성이 긍정적인가요? 등등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은 산업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 동향과 그래프를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지금 게임 산업이 크고 있습니다. 저희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시장성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시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쟁사들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사들 대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가 사실 시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들께서 시장성에 대한 어떤 챌린지나 질문을 했다. 그럼 대표님들 머릿속에는 바로 제일 메이저한 경쟁사 2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2개 정도를 두고 또는 성공했던 해외 사례를 두고 그들 대비 어떤 우위점이 있는지 실제 어떤 가격 정책에 대한 우위점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서비스 자체나 기술에 대한 우위가 있는지 등을 경쟁사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시장성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 지금 시장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경쟁사들이 있고 이들 투자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위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업과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도 많은 대표님들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이 마진을 어떻게 자체 이제 생산 제조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 어떤 생산 비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님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LTV랑 이제 CAC에 대한 버티컬한 분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LTV는 단순히 단 한순간의 어떤 가격 정책뿐만 아니라 그 구매 어떤 여정, 사이클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CAC 같은 경우도 단순히 매출 원가나 판관비뿐만 아니라 잠재적 손실, 예를 들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영업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다양한 그 CAC에 대해서도 고객 획득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이제 기술력과 노하우 같은 여기 이제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자체 이제 기술과 노하우들이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시지만은 이거를 보통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 딱 나오시는 그게 어떤 거냐면 특허를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특허가 몇 개가 있고요. 저희 개발자들 몇 명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도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저게 어떤 경영진의 이력과 회사의 어떤 기술 IP나 라이선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부분을 시스템화를 했는지를 스토리텔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과정들이 실제로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개발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버틀렉이 있었지만은 저희 회사는 단연간에 또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그 코파운더나 팀 멤버들의 어떤 노하우를 토대로 표준화와 조직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단순히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뿐만 아니라 조직의 어떤 그 운영, 효율성도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와 조직화가 저 기술력과 노하우를 얘기하실 때 저 두 개 카테고리를 정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제가 대표님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어떤 사람적인 면모나 또는 정성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세 가지를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롱런할 수가 있는지, 실제로 이제 투자가 되고 나면 다양한 리스크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건데 그걸 무릅쓰고라도 롱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엑시 관점에서 실제 이 회사가 어떻게 그 결론을 찍을 건지, IPO로 갈 건지, M&A를 갈 건지, 전략적으로 흡수가 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대표님들이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파운더입니다. 꼭 이제 C레벨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제 창립 멤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분들이 실제로 그 경영자, CEO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메꿔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재무 상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연역 대비 매출, 성장률, 시장 점유율,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지분 구조 등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대표님 회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찝어서 지표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저게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저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우위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